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벌써 이번 주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키워드 먼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6월 12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준 쇼크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전망입니다. 그동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가 6.5% 역성장하고 내년에는 5%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면서 이날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5.9%와 5.3% 떨어졌는데요. 이날의 낙폭은 지난 3월 16일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에 따르면 1분기 미국 가계 자산이 5.6% 감소한 110조 8천억 달러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에 따른 고용 한파와 자산시장 급락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권을 제외한 부채는 55조 9천억 달러로 11.7% 급증한 상황이고요.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정부 부채 증가 그리고 기업이 진 빚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최근 급 반등에 성공했던 항공주가 11% 이상 폭락했고요.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의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주들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투자자들의 팔자 기조가 두드러졌고요. 특히 장마감 1시간 전부터 패닉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내놓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전망은 자주 틀린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입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1만 명을 넘겼고요.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뉴욕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일리노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 정부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21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일찍 해제했던 애리조나주는 10일 하루에만 1,5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최대치입니다. 이처럼 경제 재개를 앞두고 우려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이 버틀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부국장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면역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 있는 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인 오늘은 뉴욕 증시의 폭락에 코스피가 장 초반에 3%대의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210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은행들의 연이은 통폐합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영업점 통폐합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이달에 총 4곳의 영업점을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영업점 통폐합에 대해서 신한은행 측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통합일 이후부터는 이 통합점에서 기존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은행도 15곳의 영업점을 통폐합합니다. 앞서 지난 1월에서 2월에도 신한이나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이 주요 시중은행은 70곳가량의 영업점을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도 영업점 축소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6년에 7,280개에서 2018년에는 6,953개, 지난해에는 6,904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등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요. 또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영업점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은 저점을 경신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라서 2분기에도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줄거나 또 1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다케다의 아시아태평양 사업의 일부를 인수한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다케다가 판매 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특허와 상표 그리고 허가와 판매권을 3,324억 원에 인수를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9개 시장의 글로벌 신약인 네시나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 고혈압 치료제인 이달비 등과 같이 전문 의약품과 더불어서 감기약으로 유명한 화이투벤 그리고 알보칠과 같은 제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게 되는데요.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해외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게 되고요. 순수익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처럼 받는다고 합니다. 제품 생산의 경우에는 우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서 다케다 제조사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이후 기술 이전 과정을 거쳐서 셀트리온 제약 생산시설에서 주요 제품을 생산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셀트리온의 첫 번째 대형 M&A 건이라는 점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높은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과점으로 인해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만성 질환 치료제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거래를 통해서 고품질 국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의료재정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셀트리온은 다케다의 전문 의약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당 제품군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에 조기적으로 안착시킬 예정인데요. 셀트리온이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온 바이오 의약품 제품군에 케미컬 의약품 제품군을 보강해서 글로벌 종합 제약 바이오 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서 이번 인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업 결합 신고 등 각 지역 관계 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올해 4분기 내로 사업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M&A 인수 소식에 이어서 또 다른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주력 바이오 시밀러 뒤를 잇는 후속 바이오 시밀러들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 줄줄이 돌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알러지성 천식과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가 글로벌 임상 3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또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의 바이오 시밀러도 임상 1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호재 오늘도 약세장 속에서도 셀트리온은 장중에 5%까지 상승하면서 30만 원을 돌파했고요. 시가총액 역시 장중 한때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내에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레몬입니다. 레몬이 새로운 소재로 방호복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10%가량 상승하면서 17,050원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날 레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용 방호복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가운데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일하다가 쓰러지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애써주시는 의료진들이 무더위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레몬에서는 착용 시에 땀을 쉽게 배출시킬 수 있고 뛰어난 투습과 방수 기능을 갖춘 신소재로서의 기존의 방호복용의 원단과는 차별화된 성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의료용 방호복은 레몬만의 특허 기술인 나노 멤브레인을 적용해서 우수한 통기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통기성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이나 감염에 대한 보호 성능도 갖췄습니다.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등 제반 규격에 대해 국내 공인시험 기관의 성능 테스트를 모두 통과를 했는데요. 미국 FDA와 C 인증 획득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방호복에 사용된 나노 멤브레인은 섬유 직경이 가늘어서 매우 얇고 가볍고요. 또 높은 통기성과 방수성을 갖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웃도어용 의류나 환경, 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서 산업군의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의 수요가 높아질 때에도 이 자체 브랜드인 에어킨 방역 마스크에 나노 멤브레인이 사용된 바 있는데요. 여성 위생용품 분야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레몬에서 이 기술을 토대로 의료 방호복을 생산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전국 의료진들에게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의료진 분들께 덕분에 챌린지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셀트리온과 레몬 소식으로 데일리 아디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